12번 페이지는요. 또 다른 가속 운동의 형태인 등속 원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운동을 일으키는 힘이 바로 구심력이고, 이 구심력을 이용해서 등속 원운동을 요 밑에 보시면 정량적으로 또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속력이 똑같아요. 속력이 똑같은데 반지름이 R인 이 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운동을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고요. 속력은 일정하지만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는 가속도 운동의 한 형태이다라고 했어요. 이때 원운동을 하게 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했고,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이에요. 네, 접선 방향으로 튀어나가려는 물체 안쪽에 구심력 작용해서 붙잡아 두고, 또 접선 방향으로 튀어나가려는 물체 안쪽에 구심력이 붙잡아 두고, 접선 방향으로 튀어나가려는 물체 안쪽에서 구심력이 붙잡아둬서 이렇게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힘 때문에 생기게 되는 가속도를 구심가속도라고 부르는데, 원운동에서는 중요한 개념 두 가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접선 방향의 속도인 선속도, 또 하나는 360도 회전하는 각속도, 이 두 개 개념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반지름이 R인 실에 어떤 물체를 매달고 원 둘대를 따라 도는, 즉 접선 방향의 속도, 예, 선속도, 선속력, 선속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얘는 원 둘레에 해당되는 2πr이라는 거리를 속도 v, 그 다음 주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요 관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거속시 생각하라고 했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 한 바퀴 2πr이라는 거리, 그래서 나오게 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추가로 또 하나 더 할 거는,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돌리는데 걸리는 각, 요 각 360도, 각속도에 대한 개념 또한 회전하기 때문에 따질 수 있다. 요 360도는 2π, 이때 각속도는 W가 아니라 오메가라고 부르고요. 얘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기 T.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2π, 주기 T, 얘가 동일.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잘 정리를 하면 어떤 식이 나오느냐, 둘 사이의 관계, V는 R, 오메가, 요 관계가 나오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속력의 크기는 일정한데 방향이 계속 변해요.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 생기고,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을 바로 가속도라고 하는데, 얘는 벡터적으로 계산할 부분이어서 제가 생략하고 여기 해당되는 밑에 내용을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공식을 외우든 이쪽에 해당되는 공식을 외우든 뭐든지 하나 꼭 외우라고 했어요. 가속도, 구심가속도는 R분의 mv제곱. 이때 구심력은 F는 ma에 의해서 a가 요 값이 들어와요. 그래서 R분의 mv의 제곱을 외우든 얘를 외우든 꼭 외우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뒤에 케플러 법칙의 행성울 운동을 설명할 때 구심력을 설명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힘으로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F는 ma, R분의 mv의 제곱, 여기에 V는 R 오메가라는 각속도를 적용하면 mR 오메가 제곱의 관계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12번 학습지에 있는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1번 등속 원운동에 대한 다음 중 틀린 설명을 찾으래요. 원의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를 갖는다. 구심가속도 맞아요. 원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구심력 맞고요. 속력이 일정하므로 시간에 따른 속도가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죠. 틀려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방향. 여기 지금 속도라는 개념은 벡터 값이잖아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각속도는 주기에 반비례한다. 우리 2파이라는 각속도는 요런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요 관계는 반비례하는 관계. 맞죠?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구심 가속도의 직각 방향이다. 구심 가속도가 바로 구심력의 방향, 힘의 방향. 그 다음에 내가 돌아가는 물체의 선속력은 여기서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접선 방향. 그래서 직각 방향 맞습니다. 2번. 반경이 1m인 줄에 달린 공이 2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하고 있다. 이때 구심 가속도 요거는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R분의 V제곱. 네, 크게 어렵진 않아요. 반지름 1m, 속력 2m/s의 제곱. 그래서 답 찾으면 4m/s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 3번. 다음 그래프는 등속 원운동하는 두 물체 A, B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프가 조금 흐린데요. 가로축이 각속도 오메가고요. 세로축이 선속도 V예요. 기억, A보다 B의 궤도 반지름이 더 길다. 우리 각속도하고 선속도하고의 관계 제가 꼭 외우라고 했던 거 있었죠. V는 R 오메가. 근데 얘가 X축 값이고 얘가 Y축 값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면 오메가 분의 V. 이게 의미하는 게 R. 네,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기울기. 기울기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네요. B의 반지름이 더 길다. 얘는 맞는 거. 니은 A와 B의 속력이 똑같을 때 여기 선속력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여기 하나 지점 이렇게 놓으면 당연히 각속도는 네, A가 더 커요. 틀렸고. 디귿 A, B 모두 속력이 증가할수록 각속도도 증가한다. 네, 여기 보시면 얘가 증가할수록 네, 얘도 증가하는 요 관계네요. 그래서 답 찾으면은 기억, 디귿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4번은요. 행성의 운동에 관련된 거라서 케플러 법칙 하고 나서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학습지는 우리 원운동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좀 전에 구심력을 이용한 등속 원운동을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행성의 운동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행성의 운동은 케플러 법칙으로 다 설명이 돼요. 케플러란 사람이 3개의 법칙으로 정리를 했고요. 케플러 법칙의 세 번째 법칙인 조하의 법칙이 뉴턴의 중력 법칙을 만족함을 네, 수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예전에 행성의 운동은 천동선, 지동선 이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천문학자인 티코 브라이가 열심히 평생 별만 관측한 결과 그 스승의 제자인 케플러가 브라이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케플러 법칙이라는 3가지 법칙을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케플러 제1법칙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서 물체가 운동한다. 행성이 운동한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타원 궤도 법칙이라고 불렀어요. 타원 궤도 법칙. 타원의 정의는 초점 2개로 해서 두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인데 이때 긴 반지름, 여기는 짧은 반지름 이렇게 불러요. 긴 반지름과 짧은 반지름이 똑같다면 이건 이제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원에 가까운 제가 타원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행성들의 공전 궤도를 보면은 거의 원에 가까워요. 원에. 근데 우리는 편의상 거의 원에 가까운 운동으로 원운동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약간 긴 반지름이 조금 더 긴 이런 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은 이게 각 운동량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거는 모르더라도
똑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 얘와 얘가 똑같더래요. 그럼 여기 돌 때 걸리는 시간과 여기 돌 때 걸리는 시간이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 근일점에서는 더 빨리 돌아가고요. 여기는 더 천천히 돌아간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얘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애들마다 돌아가는 궤도의 반지름도 틀리고 궤도의 공전 주기도 틀리는데 규칙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 규칙성이 뭐냐? 공전주의 제곱은 긴 반지름 세제곱에 비례하더라 라는 거. 요거를 조화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 이게 지금 태양계에 있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네, 요 관계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있더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규칙성을 발견해서 세 가지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뉴턴은 관찰을 통해 찾은 행성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구심력이 되는 힘을 무엇으로? 중력을 통해서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태양, 여기는 돌고 있는 천체, 이렇게 반지름을 가지고 돌고 있겠죠? 네. 이때 질량 가진 물체끼리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고요. 이 중력을 구심력으로 원운동을 하더라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중력이 구심력이 돼요. 우리 보통 실에다가 물체 매달고 돌리면 실의 장력이 구심력이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질량 가진 물체끼리 작용하는 이 중력 가지고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밑에다가 정리해 보면 행성의 공전을 가능하게 하는 힘, 구심력이 질량 가진 물끼리 작용하는 힘, 중력이 되더라. 그런데 구심력은 R분의 M, V의 제곱, 여기서 작용하는 만유인력, 즉 중력은 상수 G 곱하기 R 제곱분의 스몰 m, 라지 m. 네. 여기서 조화의 법칙을 찾으려면 주기의 관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요 V를 주기의 관계인 선속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 t, 한 바퀴 거리 2파이 r은 vt, 요 관계를 대입을 하셔야 돼요. 거, 속시,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r분의 m, 자, 그 다음에 v는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r제곱, 그리고 얘는 그냥 그대로. 네, 이러고 정리를 했더니 여기에 m 없어지고 여기 r 없어져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gm t제곱은 4파이 제곱에 r 세제곱, 요 관계가 나오죠. 요거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상수, 태양 질량 상수, 4 상수, 파이 상수. 그래서 결론은 t의 제곱과 r 3승이 비례 관계라는 조화의 법칙을 만족하네 라는 거를 찾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15페이지부터는 앞에서 했던 행성의 운동에 관련된 문제를 간단하게 먼저 풀어보면 여기 있는 1, 2, 3번 모두가 다 케플러 법칙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교실에서 1, 2번은 다 풀어줬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한 타원 궤도를 따라 운하는 거고요. 주기 제곱이 긴 반지름 세제곱에 비례하는 조화의 법칙 맞고요. 타원 궤도 돌면서 일정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이 똑같다는 두 번째 법칙 맞고, 가까운 곳에서 빠르고 먼 곳에서 느리다.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밑에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 돼요. 네, 요 면적과 요 면적이 쓸고 지나간 게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와 여기의 시간이 똑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쪽이 더 빠르고 이쪽이 더 느리다라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근일점, 가까운 곳에서 더 빠르고 먼 쪽에서 느리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4번 정답입니다. 자, 5번. 공전주기와 공전궤도 반지름의 관계는 요거를 이제 조하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중력 법칙을 만족한다라고 해석하기는 힘들다라고 해서 정답은 5번이고요. 괜찮은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행성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첫 번째, 지구는 태양을 초점으로 한 타원궤도 움직이는 거 맞고요. 가까운 곳에서 빠르고 멀리 있는 데서 느린 거 맞고요. 면적 속도 일정 법칙 맞고요. 먼 곳에 있을수록 공전 주기가 짧다. 주기와 반지름의 관계는 비례 관계였죠. 얘가 길면 얘도 길어야죠. 틀린 거 4번. 공전을 가능하게 하는 구심력은 태양과 행성 사이의 중력. 요걸로 뉴턴이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자, 3번. 태양 주위에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이 A, B 두 위치 부분에서 요거 행성 A, 행성 B가 아니라요. 행성이 A라는 위치, B라는 위치, 즉 근일점이야, 원일점이야, 가까운 곳인 거야, 먼 곳인 거야, 요 차이예요. 거꾸로 5번부터 좀 해석할게요. 공전주기 제곱은 타원궤도 긴반지름 세제곱의 비례, 조하의 법칙 맞아요.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 케플러 제1법칙 맞아요.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면적이 똑같다. 제2법칙 맞아요. 행성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중력이거든요. A에서가 더 크다. A라는 위치가 거리가 더 짧아요. 우리 힘은 거리가 짧을수록 크게 작용한다. 맞습니다. 1번. 행성의 속력은 A와 B에서가 똑같다가 아니라 A가 더 빠르다라고 해석해야 돼서 정답 1번이에요. 자, 여기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12번 학습지거든요. 12번 학습지. 네, 여기 12번 학습지에 밑에 4번 문제예요. 12번 학습지의 4번 문제. 요게 원운동이지만 질량 가진 물체에 여기 질량 가진 물체이기 때문에 얘는 만유인력, 즉 중력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다시 설명해요. 지구에 질량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얘를 도는 반지름이 4분의 1 R인 인공위성하고 반지름이 R인 인공위성하고 두 개의 관계를 지금 비교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기도 질량 가진 물체, 질량 가진 물체. 우리 지금 중력, 만유인력, 이 구심력하고 똑같다. 요 관계로 푸셔야 됩니다. 꼭 반드시 주의하세요. 자, 그럼 기억. 구심력은 여기 구심력이 누구예요? 이거 R제곱분의 스몰 m, 라지 m. 요 관계. 만약 인공위성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고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면 이 힘이 구심력이야 이 뜻이에요. 근데 문제 뭐라고 했냐면 반지름이 R인 궤도로 돌다가 4분의 1로 줄었대요. 얘가 4분의 1로 감소. 근데 R제곱의 반비례. 그럼 구심력은 몇 배로 늘어요? 16배로 증가해요. 그리고 당연히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은 세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질량 가진 물체끼리 작용하는 이 중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 니은번 공전 속력은 자, 요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리 좀 전에 했던 요거 중력은 구심력, 여기에서 구심력 돌아갈 때 속력이 나와요. 자, 이 관계 니은번 해석해 볼게요. 중력은 R제곱분의 스몰 m 라지 m,
구심력은 R분의 MV의 제곱. 자, 여기 질량 약분되고 여기 R 네, 지워지고 그랬더니 V제곱이 R분의 1에 비례하는 관계예요. V제곱이 R분의 1에 비례하는 관계. 돼요? 아니면 아예 써보면 V는 루트 R분의 GM 요 관계네요. 자, 그럼 반지름이 4분의 1로 줄었어요. 얘가 4분의 1. 그러면 루트 4 얼마? 2배. 얘 정답이죠. 자, 디귿번 공전주기는 우리 배웠네. 공전주기와 반지름의 관계는 요 관계였죠. 공전주기와 반지름의 관계. 네, 그러면 반지름의 관계, 얘가 4분의 1 R의 세제곱. 그럼 이 T의 제곱과 어떤 관계일까? 라는 뜻이겠네요. 그럼 4 곱하기 4. 그럼 64. 64는 뭐의 제곱이에요? 8. 그래서 8분의 1배가 된다. 요것도 맞는 정답. 그래서 니은번, 디귿번 정답입니다. 단순히 실 매달아서 돌리는 원운동이 아니라 질량 가진 물체, 질량 가진 물체끼리 작용해서 생기는 원운동이에요. 그래서 얘는 행성의 운동, 중력이 곧 구심력이다 라는 걸로 푸셔야 돼요. 네, 요거 꼭 잘 기억하세요.